안녕하십니까.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추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11회 추기모 11회 해설 영상을 또 촬영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12월 1일 또 연달아 촬영하고 있는데 11회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슬슬 익숙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요. 본인이 못하는 부분을 잘 피드백해서 11회도 마무리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0회, 9회, 8회, 7회 정도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기말고사 잘 치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라는 명제가 있는데요. 얘 부정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일단 얘 진리집합 정도는 한번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절대값하고 절대값의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플러스 양수이거나 0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근데 둘이 더했더니 0이 나온다는 건 둘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도 0이고 y도 0이다를 부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x도 0이고 y도 0의 부정은 x가 0이 아니야. 자, 쉼표는 그리고였으니까 또는 y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자, 5번이 뭐? x, y 중 적어도 한 개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적어도 한 개가 0이 아니란 소리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 말은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네 둘 다 0이도 됩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은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진리집합을 잘 뽑아내는 행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부정 때리는 행동을 잘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공집합인 것만 한번 골라보라고 했죠. 자, 우리 공집합의 의미부터 한번 파악을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 공집합이란 무슨 뜻이지? 그렇죠.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소의 개수가 몇 개? 그렇죠. 0개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따라와 봅시다. 자, A 보면 x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의 정수야.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마이너스 1보다 큰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뭐 이렇게 x라고 둬볼게.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의 정수니까 당연히 0보다도 작아야 되겠죠.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정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x바 x는 다시 1보다 작은 양의 유리수인데 그럼 양의 유리수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유리수는 무슨 수냐면 분수잖아. 얘들아, 분수 몇 개야? 엄청 많죠.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이 아니겠죠. 얘는 그냥 무한집합이 될 거야. 자, 셀 수 없겠죠. 유리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치?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다. 자, 디귿까지 볼게요. C는 x바 x는 자, 얘는 실수야. 자, 그럼 실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럼 실근이 없으면 되니까 당연히 우리 판별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판별식 하게 된다면 1 빼기 3은 0보다 작으니까 항상 떠있는 구조 곧 뭐?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무슨 수라고 했어? 실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실근은 없겠죠. 그럼 따라서 얘도 공집합이 되면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갖고 가시면 되겠죠. 뭐 여기까지 큰 어려움 없을 거고 공집합은 그냥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거게 되겠죠.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 12회에서 했던 무리식 계산과 매우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자, 선생님 이거 그냥 우리 통분해서 풀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공통이 많이 보이거나 복잡할 땐 치환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루트 x라는 놈을 a로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친구를 b라고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한번 바꿔볼까?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분의 얘는 a 빼기 b가 나올 거고요. 플러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 빼기 b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면서 얘를 통분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통분해볼게. 그럼 얘는 당연히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완성이 될 거고요. 자, 분자는 우리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얘가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완전 제곱식 꼴이 두 개 보이겠죠. 근데 부호가 다른 완전 제곱식 꼴이니까 그 중간이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2ab와 플러스 2ab가 사라지면서 얘는 2a제곱 플러스 2b제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난 이제부터 a제곱하고 b제곱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a제곱하고 b제곱을 구하러 가볼 건데요. 자, 이 친구 우리 제곱할 거니까 a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x가 될 거고요. 그럼 b제곱은 너무 쉽다. 1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는 x 빼기 1분의 얘는 2x 플러스 2가 나오면서 x만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들아 x를 대입할 때 저거를 대입하고 싶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무리식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뭐를? 그렇죠. 유리화라는 걸 시작해 줘서 켤레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이 친구 정리했을 때 2 빼기 1이니까 분모는 1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 분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2 빼기 2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정리했을 때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겠다. 자, 대입 좀 해볼게요. 자, 대입했을 때 1을 빼라고 했으니까 2 빼기 2루트 2가 나올 거고, 자, 위에다가 2로 묶어볼게. 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4 빼기 2루트 2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약분부터 하고 들어갈 건데요. 자, 얘 약분하면 2로 묶을 수 있겠죠, 얘도. 그러면 1 빼기 루트 2분의 뭐가 나오냐면 4 빼기 2 루트 2가 나오면서 얘를 정리만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마무리해 봅시다. 그럼 얘도 유리화라는 걸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 2라는 켤레를 곱하시고 위에도 똑같이 1 플러스 루트 2라는 켤레를 곱했을 때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1 빼기 2니까 자, 천천히 계산합시다. 4 빼기 4. 그럼 없어지겠네. 그러면 실수 부분, 곧 유리수 부분은 0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4루트 2니까 2루트 2가 나오면서 정답은 뭐다?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겠다 해서 계산만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무리식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계산을 똑바로 하시고 치환할 수 있으면 치환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x가 3보다 큰 실수입니다. 자, 실수예요. 자, 근데 그때 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9분의 4라는 놈이 x는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최소값 나왔는데 애초에 얘들아 생겨먹은 놈 자체를 딱 봤을 때 어떤 분수라는 게 나왔어. 그쵸?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2차 함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산수의 기하를 써야 되는데, 다시 산수의 기하를 쓰기 위해서 뭘 파악하라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양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일정 조건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일단 양수 조건이 맞는지부터 좀 파악을 할 건데요. 자, x제곱을 볼게. 자, 얘들아, x가 3보다 크니까 뭐 조금만 키워도 x제곱은 9보다 커서 이 친구도 양수가 될 거고요. 이 친구 그냥 4는 그냥 양수가 되겠죠. 당연히 x제곱도 양수가 될 거야. 왜? 3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고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은 저 범위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럼 양수 조건은 만족을 했다 이거니 나는 일정 조건을 필요해. 그럼 애초에 산수의 기하를 쓸 때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떤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게 맞겠죠. 보통은 곱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합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쟤네들을 와 곱했을 때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둘이 곱했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어떤 x가 자꾸 살아있으면서 변수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쟤를 어떻게? 식을 조작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곱했을 때 없애려면 얘들아 분모가 없어져야 되지. 어차피 x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x제곱에 9를 빼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지금 내가 만든 요 식이 요렇게 곱하면서 약분이 되겠죠. 근데 원래 원래 없던 누가 생겼어? 마이너스 9가 생겼잖아. 그럼 9를 다시 어떻게 줘야 돼?
더해줘야지 원래 식과 똑같아지겠죠. 자, 그럼 뒤에 있는 9는 일정한 상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얘의 무슨 값만 구해서 최소값만 구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9, 일정한 9를 더하시면 끝나겠죠. 자, 그러면 해볼게. 그럼 얘는 이 루트에 둘이 곱할 거니까 4가 나오면서 이 친구 그냥 4로 일정하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최소값은 4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뭐를 자꾸 더하래? 9를 더하래요. 그럼 최소에서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해도 최소니까요. 최소값은 뭐가 된다? 13이 나온다. 자, 그래서 m은 그냥 13으로 답이 계산이 될 것 같고요. 그때 a를 구할 거야. 자, 그때 최소값이 되는 건 뭐라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니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얘네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지요. 그쵸? 그럼 같으려면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4야. 둘이 더해서 4가 됐어. 같은 걸 더해서 4가 됐으면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 좀 비교적 쉬운 앞에 있는 x제곱 빼기 9를 2로 보고 풀면 되겠죠. 또는 얘를 2로 보고 풀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럼 x제곱 같은 경우는 11이 나오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나오겠지. 그래서 문제를 자꾸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어차피 3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그냥 플러스 루트 11밖에 없는데 뭐 솔직히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 애초에 a가 됐으니 그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뭐 여기 a 되는 제곱 11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 11까지 구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11 더하기 13이 되니까 정답은 14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럼 산술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양수 조건과 일정 조건,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식을 조작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큰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쭉쭉 풀어냈을 거야. 왜? 이제 11회차잖아. 11회차는 이제 꽤나 많이 풀었었다라는 가정하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요 정도는 잘 풀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으니까 왜 14야? 24지, 24. 미쳤나봐. 11 더하기 13은 24겠죠? 방금 이제 카메라 보고 왜 14지? 라고 했어요. 24입니다. 됐어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우리 유리함수 문제가 있어요. 그쵸? 자, 유리함수 문제 우리 계속 풀어봤어. 그치? 자, 유리함수 보면 뭐 보통 점근선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대칭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한테 표준형을 준 다음에 2,4를 지난다. 우리 뭐 해야 돼? 지나니까? 그렇죠. 우리 대입을 해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할 건데 지금 대입하기 조금 이른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때 점근선이 1하고 3이래요.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앞에 뭐죠? 개수? 1이니까 큰 문제 없이 갈 거야. 자, 그럼 점근선이 1이라는 건 자, 여기서 점근선 의미하는 게 뭐야? X점근선? P죠. 자, 여기서 X점근선은 P잖아. 그리고 Y점근선은 Q가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오, Q, Y는 Q죠. 됐어? 자, 그래서 X는 P고 Y가 Q니까 그냥 얘가 P가 되겠고요. 얘가 Q가 되니까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P랑 Q가 조금 정해졌으니까 다시 식을 정리하게 된다면 Y는 X 빼기 1분의 K 플러스 Q가 3이었죠. 자, 여기에 뭐를 지난다? 2,4를 지나니까 대입했을 때 K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Y에다 4를 대입할 거니까 4는 X 2 대입하면 1이죠. 그럼 K 플러스 3이 되니까 K는 뭐다? 1이 나오겠다. 따라서 P랑 Q랑 K를 다 더할 거니 따다닥 다 더하면 정답은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다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리함수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마 좀 가늠이 슬슬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어요. 근데 그때 움직인 점 P니까 얘들아 위를 움직인다? 그럼 위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어떤 정보를 캐야 되냐면 대입할 수 있어야 되나? 자, 그럼 다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a 더하기 4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슬슬 11회까지 왔으면 얘는 산술기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왜냐? 자, 분명히 말하지만 A랑 B가 일단 양수 조건이 절대 없고요. 두 번째, 얘는 더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그걸 놓쳤었더라도 산술기하는 합에서 무슨 값 나와? 최소값이 나온다고. 최소값. 왜? 얘 해보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 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최소값밖에 못 나온단 말이지.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 얘는 코시-슈바르츠구나. 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구나.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그렇죠. 제곱식을 기준으로 세워서 뭘 찾아 나가는 문제다? 개수를 찾아가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식을 세워볼 건데 첫 번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좀 세워보면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무슨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다. 또 이제 원을 까먹었을 법하면서 또 나오는 겁니다. 반복해야 돼. 자,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대로 뭐 한다? 대입을 한다.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예요? 9가 나오는 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게 a고 요게 b잖아. 근데 제곱식을 내가 기준으로 세울 거니까 자, 누구를 제곱하면 a를 제곱하면 a제곱이 나오고 b를 제곱하면 b제곱이 나오니까 그냥 얘네들이 기준이 되면서 앞에 붙어있는 3, 4가 개수가 되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기억납니까? 자, 그럼 개수의 제곱들의 합이니까 9 더하기 16이 되겠고 그리고 뒤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식들 써준 다음에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3a 플러스 4b의 뭐 전체 제곱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25가 되겠고요. 그렇죠? 얘는 9가 됐으니까 둘이 곱하기 형태로 그대로 두고 푸시면 될 것 같아. 어차피 3a 플러스 4b 내가 궁금한 건 요 안에 있으니까 서로 뭘 씌운다?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어떻게 나온다? 절대값 나온다. 그럼 얘는 5, 3의 15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누가? 3a 플러스 4b가. 자, 그럼 우리 절대값 부등식 잘 풀어냈으니까 지금까지 마무리하시면 마이너스 15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15까지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최대값은 누구다? 15로 결정해 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이제 산술기하도 계속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코시-슈바르츠도 이제는 더 이상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은 복습하시면서 왜 이게 아직도 산술기하가 안 되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로 식이 정해질 거니 나는 최대값을 궁금하니까 코시-슈바르츠. 코시-슈바르츠는 요 빨간색을 잘 염두에 두면서 풀어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우리 P랑 Q에 대한 조건을 각각 주고 있고요. 그때 not P가 Q에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not P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not P는 뭐지? 부정하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리고 K보다 크다의 부정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가 되겠죠. 또는은 그리고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완성시키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주황색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우리 수직선을 그려가면서 하면 되겠죠. 갑니다. 자, X수직선 이렇게 하나 그렸을 때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 범위가? Q가 더 커야 되니까 Q를 이렇게 색칠을 하시고 마이너스 3분의 K의 경우 있으니까 자, 그리고 7까지 이렇게 넓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Q가 되겠죠. 자, 그럼 주황색인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책정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 내봅시다.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K보다는 마이너스 1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K랑 7도 마찬가지 7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7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등호의 유무만 잘 보시면 되는데 봐봐. 얘 갖고 있죠. 흰색 갖고 있어요. 주황색 안 갖고 있어요. 둘이 같아도 됩니다. 왜? 흰색이 더 많아야 된다니까? 그럼 흰색이 한 개 더 많겠죠? 다시 얘네 둘 중에 7이 더 커야 돼. 둘이 같으면 안 돼요. 왜? 흰색이 더 많아야 된다니까 얘들아. 같아지면 얘가 한 개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보단 작다가 나오면서 자, 양변에 마3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7보다 작다. 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럼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니 자연수 K의 무슨 값? 최대값이니까 7보다 작은 누구? 6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잘못 풀면 답이 뭐라서 등호 하나 때문에 답이 7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등호의 유무까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2차 함수를 줬어요. 그렇죠? 왜? 최고차 행수가 1인 2차 함수죠.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2차 함수 나오면 제발 그려주세요.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얘는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당연히 꼭지점은 또는 뭐 축은 당연히 A가 될 수 있을 거야.
축은 뭐 x는 a가 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이때 a부터 어디까지? 이까지의 정의역은 자,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정의역, 함수는 무조건 얘를 다 사용을 할 거니까 자, 체크를 해볼게. a부터 e까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a가 여기부터 축부터 e까지면 여기만 보겠다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라는 거는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는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고 있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는 얘 뭐밖에 안 해? 증가만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치역이야 얘들아. 공역이 아니고요. 여기선 치역이라고 줘서 치역은 5부터 b까지 줄 수 있대요. 그 말은 얘들아,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 얘가 최대값으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이 빨간색에서 최소는 언제 나와? 아, a일 때 나온다. 그럼 여기선 이 점의 좌표가 a, 5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2,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자, 그럼 위의 점이니까 마무리하시면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a 대입해볼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이 5가 되셔야 돼.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6 넘길게요.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a 몇 개 나와? 2개. 그래서 단 a랑 b는 무슨 수? 양수다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 a는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이제 fx 완성을 좀 시켜볼게.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6이라는 함수로 정해놓고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왜? 2를 넣었을 때 이제 b라는 값이 나올 거니까. 자, 2 넣어볼게요. 그럼 b는 4 빼기 4 플러스 6이니까 b는 6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그럼 b도 6, a도 1.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뭐다? 7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때요? 일단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밖에 안 봤으니까 증가만 하는 거지 무조건 증가만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때려 박으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함수는 무조건 그려보신 다음에 그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으로 풀어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정확성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부등식까지 생긴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을 하래요. 자, 부정해볼까? 요것도 우리 12회차, 13회차 때 다 했던 겁니다. 자, 부정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애 부정은 모든이 되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그럼 우리 12회차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3번을 잘 보시면 똑같이 했었어. 자, 모든 실수니까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a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 a를 나누고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첫 번째 K 첫 번째는 a가 0일 때를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일로 올게요. 자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a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a가 0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b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줬는데요. 자, 생각해보자. 분명히 부등식은 또 이야기했지. 어떻게 한다고? 함수로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얘들아 이거 1차 함수잖아. 일단 b가 뭔지 모르겠지만 1차 함수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해. 그럼 항상 떠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 무조건 언젠가는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무조건 x축으로 언젠가는 한 번을 만나서 뚫어낼 거니까 요거는 절대로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음이 아닌 5 이하의 정수니까 0부터 5까지만 보겠다라는 거면 일단 음수는 없으니까 내려가는 그래프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얘는 증가만 할 건데 얘들아 봐봐. 증가할 때는 당연히 x축이랑 또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항상 크거나 같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누구는 가능하냐면 b가 0일 때 생각 잘해야죠. b가 0이면 3은 0보다 크다.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는 0,0이라는 순서쌍이 하나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챙겨 가셔야 될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얘가 문제야. a가 0이 아니라는 소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을 2차 함수로 보면서 항상 떠있는 형태로 그릴 거야. 그럼 잘 들어. 그럼 항상 떠있어. 얘들아, a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친절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니까 전부 다 양수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겠고 항상 떠있으려면 이렇게 완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항상 떠있으니까 뭐가 안 보여?
실근이 안 보여. 그럼 우리 무슨 식? 그렇죠. 판별식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은 b제곱 빼기 12a가 0보다 작으니까 b제곱이 12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12a니까 a는 일단 0이 아니어서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넣어봐서 규칙이나 이런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a가 1일 때야. 그럼 a가 2일 때, 자, a가 3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5일 때 이렇게 한번 다 나눠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딱 여기 걸쳐서 카메라에 갑니다. 자, 1 넣어볼게요. 12보다 작아야 돼.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거 0, 1, 2, 3, 3까지 되죠? 4, 4, 16 안 되죠? 그럼 몇 개야? 아, b는 4개가 완성이 되겠다. 다시 0, 1, 2, 3, 3, 3, 9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2 넣어볼게. 24야. 24는 5의 제곱보다는 괜찮으니까 0, 1, 2, 3, 4니까 5개가 나오겠죠. 한 번 더. 3 넣어볼까? 36이야. 그럼 얘들 봐봐. 36부터는 5를 대입했을 때 5, 5, 25.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부터 계속 6개. 얘도 6개. 얘도 6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가 되겠죠. 그럼 싹 다 합칠게. 18개, 9개를 더하니까 27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총 합쳐서 총 몇 개요? 28가지가 나오겠다, 순서상이.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개수에 변수가 들어가면 나눠서 풀기로 약속했으니까 요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되게 순서 중요하고 이런 규칙들을 잘 파악하시는 거 완전 노가다지만 하셔야 돼요. 빠짐없이 살려면 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두 집합 x랑 y의 범위를 준 다음에 자, x에서 y로 갈 거니까 다시 얘는 정의역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는 공역이 되는 거죠. 아직은 모르니까. 자, 다시 2차 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셔야 된대. 자, 그럼 다시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을 거니 얘 전부 다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다 치역이 될 거야. 그럼 우리 앞에서 몇 번이죠? 우리 앞에 6번인가요? 8번에서 얘기했어서 분명히 8번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보면서 가볼게요. 자, fx 몇 차? 2차. 뭐하러 그랬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럼 꼭지점이 a, b인 요런 2차 함수가 나오게 되겠다. 됐어요? 자, 근데 어디부터 볼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볼 건데 자,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2는 얘들아 맥시멈 2는 맥시멈 어디까지밖에 못 오냐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또는 얘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다시 a보다 2가 더 작아야 되니까 2가 왼쪽에 있을 거라. 또는 같아도 돼요. 그럼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볼 거야. 그럼 진짜 그냥 여기만 보겠다라는 거네 지금. 그래서 선생님 a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그려볼까? 그러면 얘들아 똑같아. 뭐 안 그려도 되고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가 x가 a라는 축이잖아. 근데 만약에 2가 왼쪽에 있으면 뭐 여기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둘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뭐밖에 안 해. 그렇죠. 둘 다 감소만 하는 1대1 대응이 나올 거야. 감소만 한다고, 감소만. 당연히 1대1 대응이니까 얘들아 이 축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야?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채택이 돼야 되겠네?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 얘가 최대값이 되는 전부 다 선택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랑 2를 넣었을 때 누가 더 커? 그렇죠. 2를 넣었을 때 더 위에 있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더 밑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최대인 27을 지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2, 어디 지나? 3을 지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두 번 대입하시면 연립방정식만 풀면 끝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마무리 해봅시다. 자 여기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자 27은 마이너스 2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가 나오겠고요. 한 번 더 3 대입해서 2를 대입하면 2 빼기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럼 두 개 뭐 하고 싶어? 그렇죠. 빼면 되겠죠. 자 빼봅시다. 자 뺐을 때 24는 자 한번 빼볼게요. 얘들아 이거 전개 좀 할게. 우리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b가 있을 거고 이 친구 전개하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 플러스 b라서 자 누구 빼고 다 날라가? a라는 거 빼고 다 날라가겠죠? 쑥쑥 다 지워버리면 몇 a만 남아?
아, 8A만 남겠구나. 따라서 A는 뭐다?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A가 3이니까 위에 둘 중에 하나 대입을 할게요. 자,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아. 3.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그럼 B에서 1 더했을 때 3이 나와야 된대. 그럼 B가 뭐죠? 그렇죠. 2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A랑 B를 다 구했으니 곧 fx는 x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라는 게 나올 거고 f0은 0 대입하시면 되니까 9 더하기 2에서 정답은 11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럼 1대1 대응까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는 거를 먼저 주고 당연히 그림을 그렸을 때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하는 형태를 좀 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스스로 자꾸 파악하셔야 돼. 1대1 대응이 뭘 의미하는지.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우리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두 부분 집합. 자, 그러니까 A랑 B는 U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A랑 B가 무슨 소래? 서로 소래. 자, 서로 소라는 건 당연히 둘에 뭐가 없다? 그렇지, 공통이 없다. 이 말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소라고 이야기했으니 포함 관계까지 주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B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렸을 때 당연히 전체 집합 U로 막아주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A교 B여에 얘들아, 우리 A교 B여 많이 외우고 있잖아. 이게 무슨 뜻? A차 집합 B야. 얘들아, 근데 봐봐. A차 집합 B라는 건 서로 소일 때 A에서 B를 빼고 싶은데 뺄 게 없잖아. 그럼 그냥 얘는 곧 뭐다? 서로 소일 때는 그냥 얘는 A다. 그래서 그럼 A 안에 누구 있어요? 1, 2, 4, 6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자, 봐봐. 그럼 이제 니네가 이걸 알았다면 문제에서 B 차집합 A를 구하라는 건 그냥 B에 대한 원소를 다 구해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겠죠. B에서 A를 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걸 확인했을 때 당연히 여집합이 보이니까 뭐 한다? 드모르간. 그러니까 묶어도 보고 그다음에 펼쳐보기도 하고. 자, 그럼 묶어볼게. 그럼 A 여집합의 반대는 A. 교집합.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니까 합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의 반대가 B. 그거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A랑 B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밖에 둥둥 떠다니는 애들을 우리가 3, 5, 8, 9라고 한대요. 그러면 써볼까? 3, 5, 8, 9가 밖에 둥둥 떠다니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니까 나머지 없는 것들만 잘 넣어주시면 되겠죠. 세보자. 1, 2, 3, 4, 5, 6 있고 7 없고요. 8, 9, 그 다음에 10이 없으니까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그냥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7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당연히 서로소나 포함 관계를 줬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해석하는 느낌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우리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치? 자,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조금 특이하죠?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보면 되죠. 늘 말하지만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이런 거 처음 보는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바꿔서 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얘 기본적으로 유리함수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생각할 수 있겠죠. 봐봐. 역함수를 41번 합성하라는 건 역함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고요. 역함수 맞죠? 자, 역함수를 그럼 구해볼 건데 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얘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각해보자. 우리 얘는 지금 뭐가 없어? 위에 분자에 x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0x 플러스 1로 봐줄게. 그래야 너네들이 바꿀 때 편할 것 같아. 자, 우상향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x랑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요.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바꿀 거니까 1은 어차피 마이너스 x로 갈 거고 얘는 0은 어차피 와봤자 플러스 0으로 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럼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해서 x분의 x 빼기 1로 계산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해볼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얘들아 봐봐. 이제 여기부터 선택의 길이야. 자, 두 가지 풀이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x 빼기 x분의 1, x 빼기 1로 x분의 x 빼기 1로 그대로 갖고 가거나 아니면 얘를 쪼개서 1 빼기 x분의 1로 가거나는 본인 마음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문제에서 몇 번 합성하라고 이야기했냐면 41번은 합성하래. 그럼 우리 이거 41번 합성 다 할 필요가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 규칙을 정할 수 있겠다.
자, 그럼 5분의 4를 넣어볼 건데, 얘들아. 뭐 위에 거 넣어도 되고 밑에 거 넣어도 돼. 그럼 뭐부터 할 거냐면 선생님 그냥 밑에 걸로 할게요. 1에서 뺄 거야. 자, 해볼게. 첫 번째, F 5분의 4야. 자, 도와주세요. 5분의 4 역수는 4분의 5죠. 1 빼기 4분의 5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자, 위에 거 넣어도 똑같이 나오는 거. 이건 본인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그냥 대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계산이 잘못됐으면 본인 탓입니다. 자, 이제 두 번 합성할 거야. 자, 역함수 붙여주시고 역함수에 두 번 합성할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얘를 F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역함수에 마이너스 4분의 1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볼까?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4. 1 빼기 빼기 4니까 얘는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고요. 자, 한 번 더. 자, 얘를 이제 세 번 합성하라고 이야기 줬으니까 자, 세 번 합성하는 거는 F 역함수에 5를 대입하라는 거랑 똑같으니 자, 여기다 5 대입하면 너무 쉽다. 1 빼기 5분의 1은 5분의 4가 나오겠지. 그럼 5분의 4가 다시 들어갈 거니까 얘네 세 개가 이 세 개가 규칙이 반복이 되겠구나. 그럼 몇 개씩 반복이야? 세 개씩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럼 분명히 여기서 세 개씩 반복되니까 우리 뭘로 풀자고? 나머지로 풀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41은 3을 나눠볼까? 33 나오니까 아니죠. 13이 나오겠죠. 3 곱하기 13, 39. 그럼 나머지는 2가 나올 거야. 그럼 2는 얘 2를 따라갈 거니까 정답은 5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보기에 봐봐. 이 보기 너무 친절하잖아. 자연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반복되면 나머지까지 잘 이용하는 방법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자, 문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를 구하면 되고 아니야? 그냥 해? 그럼 그냥 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자, 합성은 규칙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우리 이런 거 보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자,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잘 봐봐. 이것도 풀이 두 가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fx가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얘는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지금 FA가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그냥 K로 둘게. 자, FA를 선생님 구하고 싶은 거 K라고 둘 때 나는 저 역함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자, 봐봐. FA가 뭐라고? K라고. 그럼 여기를 내가 K로 놓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FK는 3이 될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FK가 3인데 어차피 이 역함수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역함수를 합성해 봅시다. 왜? 1대1 대응이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FA가 뭐가 돼요? 역함수 합성하면 F 역함수 3이 될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FA 똑같지. K랑 얘랑 똑같대. 그럼 난 이제부터 구하는 행위를 F 역함수 3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F 역함수 3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 안 쓴 다시 위의 조건을 다시 볼게. F 역함수 3을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 3도 있고 F도 있네? 그럼 난 여기서 G4를 F 역함수 3으로 구할 수 있으니 다시 얘가 뭐가 돼? G4가 되면서 뭐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G4가 답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G4가 답이니까 얘들아 X에 뭐 넣어야 돼? 그렇죠. X에 2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2 대입하시면 6 빼기 1이니까 5가 나오겠네. 그럼 얘가 5가 되니까 곧 내가 구하고 싶은 K도 5가 된다 해서 답은 5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생각 못 할 것 같아? 얘들아, 자, 1대1 대응을 주는 의미가 있을 거야. 자, 근데 1대1 대응을 잘 보고 풀어볼게. 얘들아, 그럼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잘 보세요. 선생님은 FA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따라왔어요. 봐봐. 선생님 어떻게 따라왔냐면 순서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얘랑 얘랑 한번 연결을 시켜볼 거야, 얘들아. 그럼 잘 봐봐. 얘들아, G4를 먼저 구할 수 있겠어요? X에 뭐 대입하면? 그렇죠. 2를 대입해서. 차근차근 내려와 보자는 거야. X에 2를 대입해. 그러면 얘는 G4가 되겠고 G4는 뭐가 돼? 5가 돼. 괜찮아? 그럼 얘가 5네. 그럼 따라서 F5가 뭐라는 걸 줄 수 있어 나한테? 3이라는 걸 줄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 그 다음 조건이 F 합성 F1에 그럼 또 쓰면 되지. F 합성 FA가 뭐다? 3이다. 자,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합성함수 구할 때 안에 걸 모르니까 역연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기억납니까? 역연산. 자, 역연산은 뭐냐면 원래는 순서대로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꺼내셔야 되는데 내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F가 뭐가 되는 모르겠어. F 네모가 3이 되는 애 구할 거야. 근데 그 네모가 누구래? 5래잖아. F에다가 뭘 넣으면 3이 돼요? 5를 넣으면 된대요. 그럼 따라서 FA가 뭐가 돼야 돼요? 아, 5가 되는구나. 뭐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FA가 5가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얘는 절대로 1대1 대응을 이용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1대1 대응을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럼 역함수 이용해서 합성도 해보시고 대입도 해보시면 풀 건데 얘들아 이게 나중에 안 통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역함수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왜? 1대1 대응을 줬기 때문에 역함수를 이용하라는 거구나. 하지만 여기 역함수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 그럼 내가 역함수를 합성해서 뭔가 지워나가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 emx인데요. 자, 잘 봐. m이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될 일이 전혀 없죠.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다? 1차 함수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얘 1차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1대1 대응까지 완성시킬 수 있어요. 왜? 감소만 할 것 같으니까 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볼게. f 합성 f가 16x 플러스 3이니까 뭐 하면 돼? 뭐 f를 두 번 합성하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럼 합성해 볼게. 2m에다가 자, x 자리에 똑같은 fx를 2mx 플러스 n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얘가 되겠고 그게 얘랑 똑같으면 되니까 계수 비교법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얘는 4m 제곱 x 플러스 2mn 플러스 n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수 비교 들어가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x 앞에 붙어 있는 16과 4m 제곱이 똑같을 거니 16과 4m 제곱이 똑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3과 상수항인 2mn 플러스 n과 똑같겠죠. 자, 그러면 약분했을 때 m 제곱이 몇 나와? 4가 나오겠지. 근데 m은 무슨 수? 음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럼 그대로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몇 n? 4n 플러스 n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n이니까 마이너스 3n이 3이 돼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뭐 하래요? 곱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2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큰 어려움 없고요. 그냥 원래 하라는 대로 좀 하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합성함수 줬잖아. 그럼 합성을 하라는 거니까 합성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개수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값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처리하는 방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거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우리 역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쭉 읽어볼게요. 유리함수 주고 그 역함수를 f 역함수 x라 줬어요. 인버스. 자, 근데 fx를 p랑 q만큼 이동했더니 역함수가 되었대요. 자, 우리 평행이동의 장점이 뭐였지? 그렇죠. 평행이동의 장점은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거잖아. 자, 그 말은 얘들아 절대로 누구는 바뀔 수 없냐면 이 2라는 건 절대 바뀔 수 없어. 선생님 분명히 개념 때 설명했어요. 역함수 한번 직접 또 만들어 보면서 해볼게. 얘들아, 우리 역함수 만들 건데 당연히 누구랑 누구를 자리 바꿀 거냐면 뭐 y랑 x랑 자리 쭉 바꾸면서 표현하겠죠. 자, 그럼 한 번만 다시 해볼게. x는 y 빼기 3분의 2 마이너스 4니까 자, 넘기면서 같이 해볼게. 지금 y랑 x 대칭 내린 거야. 한 번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x 플러스 4는 y 빼기 3분의 2가 나오겠고 이 친구 역수 취하면 x 플러스 4분의 1은 2분의 y 빼기 3이 되겠고 다시 양변에 1을 곱하면 x 플러스 4분의 2가 되겠고 y 빼기 3이 되겠죠. 그럼 마무리 y는 뭐야? x 플러스 4분의 2 플러스 3이 되면서 k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이거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걸 알았다면 나는 애초에 fx의 점근선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점근선은 x가 3이고 y가 마사잖아. 근데 역함수의 점근선은 당연히 얘네들과 반대가 되겠죠. 얘가 마사가 되겠고 y가 3이 될 거야. 그러면 그냥 얘네만 평행이동해주면 끝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냐가 질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 건데 x를 마이너스 7만큼 움직여야 되고 y를 얼마큼? 7만큼 움직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p가 되겠고 얘가 q가 되면서 둘이 뭐하래? 곱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49로 계산이 깔끔하게 완성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역함수랑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랑 원함수는 당연히 K가 일정할 거니까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서요. 자, 그래서 바로 풀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 이해를 먼저 하세요. 알았죠? 아, 그냥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틀려요. 알았죠?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중에서 절대 부등식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항상 만족하는 애만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갑니다. 근데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단 x랑 y는 무슨 수다? 자, 실수다라고 이야기 줬어요. 양수가 아니고 실수. 체크 잘 해봅시다. 자, 그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니까 선생님 아까 우리 1번에서도 이야기했죠. 얘는 양수 또는 0, 얘도 양수 또는 0만 나올 테니까 당연히 둘이 더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서 얘는 항상 절대 부등식이 통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니은하고 디귿부터 조금 어려운데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얘를 쭉 전개를 해본 친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봅시다. 자, 선생님 이거를 왜 냈냐면 요거 때문에 낸 거야. 세제곱이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세제곱은 일단 기본 생각하자. 이 제곱과 세제곱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세제곱은 얘들아, 잘 봐봐. 양수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음수부터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세제곱 한다는 건 음수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뭐 x에 마이너스 5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 뭐 어때?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무조건 커요? 아, 무조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자, 이건 전개를 유도하는 이 악질적인 문제입니다. 잘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옆에 써줄게. 자, 얘들아, 홀수번 곱하는 건, 자, 홀수번 곱한다는 건 음수가 살아있다라는 소리가 될 거니까 점점 더 커지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양수일 때는 상관이 있겠죠. 양수일 때는 상관없는데 실수잖아. 음수 잘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는 거니까 절대 부등식은 될 수가 없다가 되는 거고.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x 플러스 1과 딱 전개를 해볼 건데 일단 풀이를 두 가지 보여주긴 할 거야. 한번 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쭉 일단 전개를 해봤을 때 얘는 x 제곱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2x에서 x를 빼니까 플러스 x가 나올 거고, 플러스 1에서 1 빼고 1 하니까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왔을 테니 당연히 얘는 2차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2차 함수랑 x축인데 그럼 당연히 얘가 항상 떠있냐라고 물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나와서 항상 떠있는 구조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 얘는 아까 틀렸죠? 얘는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해도 돼. 자, 봐. x 플러스 1이 어차피 우리 똑같은 t로 치환해서 그냥 t제곱 빼기 t 플러스 1로 봐도 무방할 거야. 자, 선생님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지? 범위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x 플러스 1 몇 차야? 1차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1차는 정역도 모든 실수, 치역도 모든 실수. 그럼 t라는 것도 범위가 뭐야? 모든 실수니까 정역의 범위가 똑같아서 얘를 조사하는 것도 괜찮다. 그럼 얘도 조사에 똑같아요. 얘 판별식 때리면 1 빼기 4니까 똑같이 떠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리을 볼게. 리을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가 2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공식? 산술기하 부등식이 아니 산술기하 평균이죠. 왜 자꾸 부등식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식인데 얘는 언제만 통한다 그랬지? 그렇죠. 실수가 아닌 양수에서만 통할 거니 얘도 거짓이 되다. 그럼 얘는 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홀수번 곱했을 때는 음수가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질 수 있다가 되겠고요. 요것도 그냥 쭉 전개해서 풀어도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공통이 보일 때는 치환을 한다. 곧 치환을 할 때 뭐가 생긴다? 그렇죠. 범위까지만 잘 구성을 잘 해줘라. 그럼 정역의 범위랑 치역의 범위가 똑같으니까 모든 실수. 아니, 정역의 범위가 똑같으면 똑같이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 일단 잘 들어야 돼. 함수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정역이 똑같으니까 그때 뭔가 해석을 할 때 똑같이 나오겠다라는 게 될 겁니다. 됐죠?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A 차집합 B랑 B를 준 다음에 집합 A에 모든 원소합을 주고 자, B 차집합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런 거 포함 관계든 원소든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자, 우리 A 차집합 B는 일단 우리 조건지시법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앞에가 X니까 그대로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24니까 뭐가 돼?
인수분해하면 4랑 6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볼 건데 일단 얘들아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A 차집합 B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A가 있고요. B가 일단 일반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포함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다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때 A 차집합 B니까 여기가 4랑 6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B를 볼게. 얘들아, 한 자리 소수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푸냐면 우리 계산하면 되죠. 2도 있고 3도 있고 그 다음에 5도 있고 7도 있고 딱 여기까지밖에 없어. 4개밖에. 근데 지금 어쨌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라는 건 얘들아 여기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교집합이잖아. 자, 이미 둘이 합쳤을 때 뭐가 나와? 10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라는 건 몇이 더 필요해? 2가 더 필요하지. 그럼 여기 무조건 누가 들어야 돼? 그렇죠. 여기 해당하는 건 제일 작은 2밖에 못 들어오겠지. 1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럼 나머지 뭐 있어? 3, 5, 7을 여기다가 다 세워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끝나는데? 그때 B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럼 B차집합 A는 3, 5, 7밖에 없으니까 싹 다 더하시면 답은 15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자, 차집합을 줬을 때 일단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원소 날법을 잘 정리한 다음에 해당 조건에 맞춰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17번은 진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소를 보통 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서 체크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8번은 우리 라이어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자, 그러면 이것도 A부터 E까지 싹 다 볼 건데요.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얘들아 아마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건데 자, 해볼게. 보통 첫 번째 따질 때들 이것부터 좀 합시다. 누가 거짓말 했는지를 뭐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누가 거짓말 했어요? 라고 했을 때. 됐어? 아니면 처음부터 다 따져보는 것도 일이긴 해. 너무 일이어서. 자, 일단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짓말을 이야기한 친구 있지. 누가 거짓말 했어요? 를 하는 친구를 먼저 보는 것도 팁입니다. 선생님 좀 많이 풀어보니까 팁이 되는 것 같아. 자, 해볼게. 얘가 예를 들어 참이야. 얘들아, 얘가 참을 얘기했다면 나머지 전부 다 싹 다 무슨 얘기했다고? 거짓말이에요. 자, A가 거짓말 했대요. 얘 거짓말 한 거잖아, 지금. 그치? 얘 거짓말 한 거야. 자, 그럼 B가 방과후를 듣지 않는데. 그러면 거짓말 했으니까 이제부터 B는 어떻게 해야 돼? 방과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나머지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한다. 자, A 또는 E가 방과후를 안 들었대요.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 되잖아. 참이면. 그럼 A 그리고 E는 방과후를 들었다가 되겠지. 자, A랑 E는 방과후를 들어야 되겠죠. 둘 다 동시에. 왜? 또는의 반대니까. 됐어? 자, 얘 거짓말했대. 나는 방과후를 했다를 거짓말했으니까 D는 방과후를 듣지 않았겠죠. 그럼 얘도 거짓말이잖아. C가 방과후를 안 들었다고? C는 그럼 방과후를 들었다는 거잖아. 됐어? 그럼 안 들은 친구 몇 명이야? D 있네. 그럼 안 듣는 친구. 정답은 뭐다? 방과후 듣지 않는 친구는 D가 되겠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선생님 풀어봐서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제 너네가 골라볼 거야. 자, 우리 많은 친구들이 들을 테니까 선생님이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D가 만약에 참을 얘기했다 쳐보자. 자, D가 참이야. 자, 얘가 참이야. D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나는 방과후를 들었대요. 그럼 D가 방과후를 들은 거야. 그치? 자, 그럼 나머지 다 거짓말 한 거니까 볼게. 자, 애초에 이게 문제라고. 선생님이 왜 얘를 참으로 보자고 했냐면 얘가 참이지. 그럼 나 싹 다 거짓말 친 거지. 그럼 봐봐. B가 거짓말 쳤네. 그럼 A는 참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돼? A가 거짓말을 이야기했다며. 근데 D가 이미 참을 얘기했기 때문에 B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럼 A가 거짓말했다를 부정하면 A는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A가 참을 얘기했네? 근데 A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잖아. 왜? 얘가 참이니까. 무조건 D가 말하는 게 참이 될 거면 나머지 싹 다 거짓말이어야 되는데 얘가 거짓말했어. A가 거짓말했대요. 그게 거짓이니까 어떻게 돼? A는 참을 얘기했다는데 A도 거짓말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거짓말했어요 라는 그 진술 먼저 정리하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좀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했어요 또는 누군가가 참을 이야기했어요를 먼저 따져가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 그럼 이런 문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쭉 나열해보면서 뭔가 모순이 될 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좀 체크 잘 하세요. 알겠죠?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우리 조건지시법 줬는데 지금 쓴 이유는 또 뭐지? 우리 12회차 때도 했었죠. 자, 볼게.
자, 우리 요것들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데 뒤에 함수들을 볼게. 얘네들 무리함수랑 1차 함수의 저 괄호. 순서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함수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또 좌표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의 원소들은 좌표가 될 거야. 근데 A 교집합 B의 교집합. 그게 뭐야? 공통인 집합이 2개 있어야 된대, 원소가. 그 말은 뭐야? 좌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2개. 그럼 곧 이게 무슨 말? 아, 교점의 개수가 말을 하는 거야. 교점의 개수. 자,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그냥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서다두. 그래서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아, 무리함수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놓고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수식으로 가면 되겠다. 자, 그럼 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그림 그려봅시다. 자, 시작점 몇 컴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 볼 건데 얘들아, 지금 이 1차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를 줬어. 그래서 기울기를 줬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한테 기울기를 줬다는 건 점을 안 줬다는 거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 줬고요. 얘는 0,k라는 걸 지날 테니까 0,k는 당연히 얘들아 이쪽에 있을 거야. x는 0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왜?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0,k가 막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할게. 몰라. 그럼 뭐 어디다 막 찍을 거야. 뭐 0,k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가 무조건 서로 다른 2점을 지나야 돼요. 근데 얘들아, 올라갈 거잖아. 이렇게 직선 올라갔을 때 몇 개 만나? 1개 만나죠. 그럼 무조건 어디를 지나게끔 해야 돼? 아, 무조건 이 시작점을 지날 때부터 가야 되겠구나. 그럼 생각해볼게. 얘를 이제 드디어 올려야 되겠지. 드드드드드 올려. 그래서 올리다 보면 이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평행하다 그렸을 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뭐 이쪽까지 올려야 되겠네. 그럼 여기부터 하나, 2개 만나겠지. 뭐 하기 직전까지? 그렇죠. 접하기 직전까지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아, 이 직선, 요 파란색 직선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아, 마이너스 1,0보다 지나는 것보단 위에 올라가야 돼. 왜냐면 K가 의미하는 건 절편이잖아요. Y절편.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절편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0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니까 K는 뭐야? 2가 되겠지. 그럼 K가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얘를 많이 놓칩니다. 알았어? 자, 그 다음엔 당연히 얘네 둘이 접할 때까지니까 둘이 갖다 놓고 판별식만 때리면 되겠죠. 자, 마무리 해봅시다. 자, 얘는 루트 x 플러스 1은 자 2x 플러스 k랑 갖다 놓고 풀 거예요. 그럼 다시 간다. x 플러스 1은 제곱하시면 4x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정리. 4x 제곱 플러스 4k 빼기 1의 x 플러스 k제곱 빼기 1은 0이 나올 거고, 판별식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해볼게요. 4k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자 조심, 4, 4, 16이죠. 16 곱하기 k제곱 빼기 1이 0이 되는 애를 구하시면 되겠지. 그럼 정리 좀 해봅시다. 이거 봐봐. 16k제곱 날라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8k 플러스 1만 남고요. 빼기 얘는 플러스 16으로 바뀔 거야. 그럼 k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되니까 k 같은 경우는 8분의 17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아, 그럼 접할 때가 8분의 17이네. 그것보다 어디 있어야 돼? 내려와야 2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8분의 17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정답 몇 번? 2번만 찍어도 되고요. 자, 근데 이건 보기에 대한 힌트를 조금만 더 갖고 와볼까? 얘들아, 애초에 니네가 그림을 그려서 뭐야, 얘를 지나야 되잖아. 무조건 시작점부터 지나줘야 되는구나 를 알고 있으면 얘를 구했겠죠. 근데 이게 있는 게 답이 몇 번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찍고 넘어가도 되고요. 자, 어쨌든 요거까지 다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또는 직선까지 같이 나왔을 때 제발 그려주세요. 그려서 판단을 해야 조금 괜찮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1차 함수라고 알려주고 있어. 자, 1차 함수는 뭐가 존재하냐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왜?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 그래서 f 역함수를 gx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자, 요게 얘래요. 자, 그럼 이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부터 하자. 얘들아, f가 있잖아. 지금 얘가 너 안에 너무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역함수가 있다라는 거 성질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양쪽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을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합성하시면 없어지겠지. 그럼 누구만 남지? 아, 얘는 2gx 빼기 fx가 뭐가 남아?
f 역함수 x가 나오는데 얘들아.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f 역함수는 누구랑 똑같아? g랑 똑같죠. 그럼 내가 얘를 gx로 바꿔도 되겠지. 그럼 정리. 그럼 넘겨. 그럼 gx가 누구랑 똑같죠? fx랑 똑같죠. 다시 얘는 지금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아. 됐어요? 얘들아 역함수랑 fx랑 똑같대요. 자, 그럼 우리 역함수 직접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 이제부터 f 역함수 x와 fx가 똑같대 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f1이 4야. 됐어? 그럼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 g 역함수는? 자, 얘가 볼게. g 역함수래 뭐래니? 그럼 얘는 자, f 역함수 4가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합성. 괜찮아?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f 역함수는 g4랑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1로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잘 보세요. 얘들아, 어차피 내가 f1은 4라는 걸 지날 수도 있고요. 자, f 역함수도 4는 1로 지나잖아. 그치? 그럼 똑같아.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넣게 된다면 f 역함수 4는 1이야. 얘가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f4도 뭐야?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fx는 우리 1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도 있겠고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4는 a 플러스 b가 나오겠고 1은 4a 플러스 b가 나오면서 그 두 개를 연립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연립하시면 3은 마이너스 3a가 나오면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5가 나오면서 따라서 fx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오게 된다. 그럼 F3만 구하면 되니까 3 대입하시면 여기에 2가 나오면서 2 플러스 1은 정답은 3으로 바꿔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하나 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똑같아. 근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 자, 우리 이렇게 있어. 좌표 평면이 있으면 어차피 역함수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똑같다는 건 내가 거울을 쳐다봤을 때 내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쳐다보기로 했죠? 그렇죠. 일직선을 쳐다보기로 했죠. 그럼 얘랑 무조건 일직선 쳐다보려면 90도가 돼야 돼. 맞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설명을 했었잖아. 자, 그래서 무조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너네가 만약 여기까지 판단을 했었을 때 f1이 4라고 했어. 그럼 나는 그냥 fx를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놓고 풀었을 것 같아. 바로 이 친구를 보자마자. 그리고 1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b가 5가 나오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죠.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 왔으면 굳이 연립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면 되게 좋겠죠. 됐습니까? 자, 다 설명했던 거고요. 이걸 유도하라고 낸 거니까 자, 복습 제대로 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지금 구간별 함수로 얘는 유리함수를 줬고요. 얘는 무리함수를 줬어요. 그때 f3 곱하기 fk가 40이 되도록 하는 그때 k 값이 뭔지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구간별 함수를 줬을 때 당연히 f3을 알아야 해. 근데 f3을 알아야 여기 fk가 몇인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쭉 조건을 볼 건데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건 fx가 4보다 클 때 뭐부터 그려야 돼? 유리함수부터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럼 유리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근선부터 체크하시면 되니까 자, x는 2라는 점근선과 y는 2라는 점근선이 보일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 애초에 그림을 그릴 때 4보다 큰 쪽만 그릴 거니까 자, 오른쪽 알아서 한번 그려볼게. 자, x가 4라는 이 구간 4보다 오른쪽에만 그릴 건데요. 자, 조금 얇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x가 2잖아. 그러면 x2라는 게 보통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 x는 2라는 게 있을 거고 자, y는 2는 뭐 이쯤 있겠죠. 자, y는 2라는 게 여기 있겠어. 자, 그래서 대칭점이 얘가 되겠고요. 자, 한번 그림을 볼게. 그 다음에 2를 넣어봐야 되겠죠. x를 2를 넣었을 때 k는 1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1, 3에 그릴 건데 당연히 x 4보다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4보다 큰 쪽만 그리게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릴 건데 그 중에 여기만 그리겠다. 근데 중요한 건 x가 4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근선에 가까이 갈 거예요. 됐어. 자, 그럼 4를 한번 넣어 볼게요. 4를 대입하시면 2분의 18이 나오니까 9가 나오겠네.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대략 2,9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당연히 스케일은 안 맞을 수 있어. 여기 y가 이거, 여기가 9인 건 이만큼이 7일 수가 없긴 한데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함수를 그릴 건데요. 얘는 시작점이 4,a라는 무리함수로 시작할 거고 왼쪽 위로 올라갈 테니까 뭐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구성이 되겠죠. 됐어? 그럼 4,a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가조건부터 한번 읽어볼게. 치역이 2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자, 요 밑에 있지. 2보다 아래는 절대로 그래프가 그려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보다 위, 곧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 점근선과 관련이 있겠다. 아, 얘는 뭔가 점근선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뭐였냐면 이미에 자, 모든 두 실수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대. 자,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이게 1대1이라는 뜻이죠. 1대1. 그래서 근데 실수 전체에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가로선을 그었을 때 봐야 돼. 언제? 치역이 2보다 클 때. 위쪽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저 무리 함수가 4,2에서 왼쪽 위로 올라갈 거니까 쭉쭉 올라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1대1 대응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연속 조건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색칠되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당연히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9가 될 수밖에 없겠죠. 4,9에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2,9야? 4,9지. 그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a가 9까지 나왔으니 f3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f3은 당연히 4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자, 이쪽 봅시다. f3은 자, 4 빼기 3이니까 1이겠죠? 그럼 1 플러스 9니까 10이 나오는 게 확인되면서 그럼 fk라는 놈은 당연히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우리 정확하게 그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건데 k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함수 값이 4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요 그림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 얘들아, 여기가 9잖아. 그럼 4는 2랑 9 사이에 있는 이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중간에 4가 있을 거야. 2랑 9 사이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요 유리함수에서 4가 되는 애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k를 대입했을 때 k 빼기 2분의 2k 플러스 10이 뭐가 되는 애? 4가 되는 애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k 플러스 10은 4k 빼기 8이니까 2k가 18이 나오겠죠. 그럼 k는 뭐죠? 9라는 값이 나오면서 답은 9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21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서 얘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왜 여기서 이어져야 되는 거고 왜 치역이 얘면 얘보다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자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x는 우리 0보다 크다라고 했죠. 왜 크거나 같다요? 자, 크다라고 줬죠. 자, 0보다 크다라고 줬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 21번과 똑같죠. 그래프를 두 개를 준 거야. 구간별 함수로 준 다음에 0부터 3, 3부터 끝까지 봤을 때 f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자, 그럼 fx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뭐 역함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증가만 하거나 우리도 감소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조금은 들어갔을 때 얘들아 우리 뭐 불연속일 수도 있겠다. 우리 끊어진 부분에서도 1대1 대응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전부 다 하나씩 만나야 된다. 그럼 저 밑에서 저 위까지 전부 다 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F2에서 F5K를 뺀 값을 구할 건데 당연히 이 F2는 여기다가 대입할 거고 OK는 모르니까 뭐 위에 대입할지 아래 대입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당연히 F2를 구하려면 K를 알아야 되겠네. 어쨌든 얘도 K를 알아야 되니까 이 함수를 잘 보셔야 될 거야.
그럼 이 fx가 1대1 대응인 것만 잘 조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여기서 x는 0이라는 걸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중간에 x는 3이라는 게 또 있겠죠. 자, 다시 x는 3이라는 이런 게 있을 거야.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쪽하고 이쪽을 다 볼 건데, 자, 생각을 해볼게. 일단 0부터 3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점근선을 이용한 유리함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친구 점근선은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x는 3이고 마이너스 2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가운데다 그려버릴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그렸을 때, 자, 여기다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 사이에 그릴 건데, 자, 그럼 여기가 대칭점이 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위에 그래프 개형을 판단하는 애를 볼 건데, 당연히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은. 됐어? 그러니 일단 우리가 완벽히 아는 이 무리함수부터 그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그럼 자, 이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시작점이 마이너스 1,5라는 걸 가질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1,5에서 x는 플러스고 y는 음수니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마이너스 1,5가 모르겠어. 저기서 이쪽 0보다 오른쪽에서 뭐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건데, 그러면 3에서 무슨 점을 만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을 대입해 볼게. 3 대입하면 뭐죠? 4죠. 루트 4는 2예요. 2 곱하기 2는 4니까 5 빼기 2에서 1이 되겠구나. 1. 그래서 마이너스 2번 조금 위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어떻게 된다고? 내려오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내려와? 계속 이렇게 쭉 내려가는 느낌이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잘 들으세요. 얘들아, 우리 지금 어차피 이 무리함수는 계속 내려갈 거야. 그러면 실수 전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3,1이라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항상 성립이 되고, 이제 누구로? 유리함수로 우리가 이 위에를 전부 다 메꿔줘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불연속이라는 느낌인데, 자, 봐봐.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지금 보시면 유리함수는 두 개로 그릴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자, 잘 들어야 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릴 수 있어. 잘 들어봐. 첫 번째, 대칭점 기준으로 1, 3을 그리면 얘는 계속 내려가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러면 첫 번째, 1대1 대응도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그렸을 때 두 개씩 만나겠죠. 그리고 애초에 치역이 실수 전체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요 위를 책임져 줘야 돼. 그럼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누가? 이 친구가. 따라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k 빼기 6이라는 우리 그래프 개형을 설정하는 애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하나 가져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아차 싶을 거라고, 여기서 이거 점근선 기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안 그려도 상관없겠죠. 3보다 왼쪽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이렇게 그릴 건데, 그럼 우리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연속해서? 아마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연속이 되면 돼. 왜? 연속이 되는 걸로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위를 또 책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좀 특별한 경우인 우리가 무슨 속? 불연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까요? 자, 불연속은 좀 용어가 불연속인 것 뿐이지 그냥 끊어졌다, 끊어진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끊어진 부분을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그럼 봐봐. 당연히 우리 계속 한 개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몇 개 만나야 돼? 하나. 그럼 얘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만나야 돼. 그 위에도 무조건 유리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이 라인에 맞춰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 라인에 쭉 맞춰서 1에서 구멍을 뽕 뚫어준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왜? 어차피 점근선이잖아, 얘들아. 여기 3에 대한 점근선으로 쭉 타고 올라갈 거니까 계속 하나씩 만나는 게
눈에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만나겠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 그럼 얘는 끊어져 있네. 하지만 이 유리함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치역 끝 실수 전체를 만족할 수 있고 1대1 대응까지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요 좌표가 0,1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함수에서는 0보다 큰 쪽만 볼 건데 이 유리함수에서의 0에서 함수값은 1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0, 0을 넣었을 때 3분의 k가 나올 거야. 그럼 3분의 k가 몇이냐면 1이 나오는 경우가 끝이겠지. 0,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k니까 3분의 k가 1이야. 그러면 k는 3이 나오면서 k가 완성이 됐겠다. 자, 요 불연속 지점,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나는 이제 F2를 구할 거니까 이제 F2를 정확하게 구해볼 거고 그 다음 F5K는 F의 15를 구할 거니까 얘네들을 잘 구해서 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2를 넣을 거잖아. 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자, 위에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에 K가 3이었으니까 빼기 3까지 나오면서 얘는 그냥 7로 계산이 되겠고요. 15는 당연히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15 넣으면 루트 16이니까 4, 4, 2, 8 5 빼기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두 개를 뭐 해라? 빼라고 이야기를 했죠. 둘이 빼면 정답은 15로 갖고 갈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문제였냐면 1대1 대응인데 아까 쌤이 21번과 22번을 잘 보시면 조금은 달라.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똑같거든요. 근데 함수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미적분 1에서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불연속 지점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우리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의 문제가 되겠죠. 다시 부분 집합은 우리 무슨 권? 선택권을 잘 부여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읽어가면서 할 건데 자, 집합 A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총 1부터 10까지 10개라는 이 원소를 잘 다루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가족권부터 보겠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라고 했는데 얘들아, 짝수는 어차피 계속 더해도 짝수야. 그런 말은 우리가 무조건 누구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오케이, 홀수로 생각해야 돼. 자, 어떤 게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짝수에 있어야 돼. 자, 요거는 우리 이제 경우의 수 때 다 했던 거니까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홀수가 짝수에 있다는 건 뭐 2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6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뭐 1 더하기 3은 4잖아. 그치? 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뭐 1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홀수가 짝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자, 나 조건은 뭐냐면 x의 원소 중 가장 큰 수가 7이라는 건 자, 얘를 해석했을 때 무조건 7은 포함해야 되면서 자, 나머지 8부터 10까지는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나는 이제부터 x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라지 x라는 걸 일단 무조건 7이라는 건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는 7까지 들어갔으니 7, 8, 9, 10을 뺀 1부터 몇 가지? 6까지를 보면서 얘네에 대한 선택권만 부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가족권에 의해서 홀수가 짝수계라고 이야기했으니 여기서 홀수가 뭐뭐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홀수는 지금 1, 3, 5가 있고요. 짝수도 한번 구분을 해볼게. 당연히 짝수는 2, 4, 6이 있겠죠. 그럼 자,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미 7이라는 게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홀수가 짝수계가 돼야 되면 자, 여기서는 홀수가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죠. 홀수계가 선택이 되셔야 돼요. 왜? 이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썼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홀수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케이스 분류를 들어갈 거야. 자, 위로 올라올게요. 자, 케이스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자, 홀수가 홀수계니까 몇 개? 홀수가 1개. 자, 홀수가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케이스 두 번째는 홀수가 2개일 수도 3개죠. 3개. 뭘 2개야? 3개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홀수가 1개 선택할 거니까 3개 중에 몇 개? 1개니 곧 3C1이 되겠습니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홀수가 3개는
세 개 중에 세 개 다 들어갈 거니까 3C3이 될 수 있을 거야. 됐어? 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홀수가 한 개야. 예를 들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자, 옆에다가 한번 써보면서 할게. 자, x가 예를 들어 1하고 7은 무조건 들어갔다고 치자. 왜? 그냥 이 셋 중에 하나 쓴 거야. 예시를 들어서. 자, 그럼 나머지 3, 5는 못 들어가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자, 얘 들어가. 무조건 포함해. 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다 선택권들이 박탈당하고 7도 선택권이 없겠죠. 그럼 이제 2, 4, 6에 대한 선택권밖에 없겠네. 왜? 1 들어가, 7 들어가. 3 안 들어가, 5 안 들어가. 그러면 선택권 없겠죠? 그럼 2, 4, 6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상관이 없으니까 3개에 대한 선택권이니까 곱하기 2의 세제곱 하면서 8, 3에 24가지가 나오게 되겠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홀수가 3개가 들어간다는 건 여기에 집합 x에는 1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고 5도 들어가고 7도 다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1, 3, 5, 7에 대한 선택권은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2랑 4랑 6에 대한 선택권만 보면 되니까 얘도 2의 세제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 3C3은 1이니까 얘는 8가지가 나오면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가지? 총 32가지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집합에서 얘들아 일단 무조건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자꾸 확인하시면서 가고요. 보통 선택을 당했다라는 건 선택권이 없겠죠. 선택을 당한 놈은 들어갈 거고 선택을 당하지 않는 놈은 안 들어갈 거니까 얘네 선택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박탈이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틀릴 수 있으니까 스스로 이 예시를 만들어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무리함수 fx를 준 다음에 gx라는 2차 함수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무슨 관계 같아? 뭔가 역함수 관계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 얘들아? 하지만 우리 확인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지요. 자, 일단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되는 건 맞고, 당연히 시작점이 마이너스 3분의 4,0이니까 뭐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뭐 요게 마이너스 3분의 4,0이 될 거고, 자, 근데 이 친구도 2차 함수 꼭지점을 보니까 0,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면서 뭔가 일단은 시작점하고 꼭지점은 대칭관계, y는 x 대칭관계가 될 수는 있지만 한 번은 확인을 해 주시는 건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잠깐만 빠르게 한번 바꿔봤을 때 x는 루트 3i 플러스 4가 되고, 자, 지금 y는 x 대칭 한 거죠? 자, 그러면 제곱하시면 x제곱은 3i 플러스 4가 나오고,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아. 4 넘겨서 3 나누시면 3분의 1 x제곱 빼기 4가 나오면서 얘랑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우리 범위까지 정확하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당연히 이 시작점의 y좌표 0이 올라가고 있으니 따라서 x, 역함수 입장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둘이 역함수 관계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그럼 역함수 나왔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죠,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를 한번 그려보고 할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0,0을 지나면서 여기 a까지 긋는 이 직선을 쭉 그려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칭이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b. 여기 있는 b를 지나면서, 다른 색깔로 하면 좋겠다. 자,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우리 좀 느낌을 가져볼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뭐야, 이 y는 x랑 이 l과 무조건 둘이 수직일 수밖에 없겠구나가 될 수 있을 거고,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자, 이 b는 fx 위의 점이고 이 c라는 점은 무슨 점? gx 위의 점이니까 둘이 완벽히 대칭 관계가 나오면서 3분의 5, 3이 우리 b라는 좌표가 나왔으면 얘는 3,3분의 5라는 좌표가 당연히 y는 x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뭐냐면 그때 a, b, c의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가 되는 거겠지.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밑변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3분의 5, 3,3분의 5가 있으니까 자,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잠깐 확인해 보실게요. 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90도가 오면서 직각 삼각형이 나오겠지. 자, 얘들아, 3은 3분의 9잖아. 그럼 얘가 3분의 4, 3분의 4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다시, 얘가 3분의 9가 되겠죠, 3은. 자, 그럼 3분의 9. 3분의 9랑 3분의 5의 차이는 3분의 4가 될 거니까. 자, 여기 3분의 4, 3분의 4가 나오고, 그럼 몇 대? 1대 1대 루트 2가 나오니, 곧 밑변으로 우리가 밑변에 해당하는 놈은 그냥 우리가 3분의 4 루트 2라고 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따라서 높이만 제대로 구해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그래서 자, 그럼 높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A라는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이 fx랑 x랑 만나는 점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옆에 넘어와서 루트 3x 플러스 4라는 친구와 당연히 fx를 직접 교점을 구하는 것보단 y는 x가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러면 3x 플러스 4는 x제곱이고요. 그럼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이니까 x는 뭐 아닌 뭐? 4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자,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도 있고요. 저긴 1사분면이니까 당연히 x가 4가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거고 a의 좌표가 뭐다? 4,4가 나오겠다. 자,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럼 4,4부터 여기 L까지의 거리를 봐도 상관이 없겠고요. 아니면 얘의 점을 직접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거냐면 자, 점을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니네가 이제 어떤 생각하면 좀 힘들어질 거냐면 y는 x랑 이 L을 직접 구해서 교점을 구해 하는 건 조금은 복잡해 보일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분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죠. B랑 C가 무슨 관계? 대칭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야. y는 x. 그래서 그럼 저 중간에 있는 빨간색 점 보여? 여기. 그럼 이건 얘네 둘의 무슨 점? 그렇죠. 교점. 뭐래니? 무슨 교점이야? 중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3분의 9랑 3분의 5를 더했을 때는 3분의 몇이니? 14가 나오겠지? 그러면 3분의 7, 3분의 7이 요 중점의 좌표가 나올 거야. 3분의 7, 3분의 7.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림 복잡하니까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그림 복잡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3분의 7, 3분의 7하고 4,4 얘도 기울기가 1이니까 1대 루트 2가 나오는 게 또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얘는 3분의 몇이야? 12잖아. 3분의 12, 3분의 10이랑 3분의 7은 3분의 5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분의 5, 3분의 5 그러면은 3분의 5 루트 2가 나오니까 높이는 3분의 5 루트 2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자, 그럼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보시면 답이 정답 나오겠죠. 자, 일단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나올 거니까 자, 애초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랑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리시고 나머지는 약분이 안 되니까 9분의 20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대칭 관계를 무조건 볼 수 있느냐가 될 거고, 두 번째 식을 복잡하게 갖고 갈 게 아니라 우리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를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울기를 정확하게 알면 뭐 비율 관계로서 잘 알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 차근차근 해석하는 방법이어서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이거 하나? 뭐 이거 두 개 말고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 1대 1대 루트이니까 설마 빼기는 복잡하진 않겠죠. 아마 여기서 교점을 구하는 행위가 조금 더 복잡할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FPQ를 줬는데요. 자, P면 Q에다가 참이면 함수값이 1이 나오는 거고 P면 Q가 거짓이면 0이 나온다. 자, 그럼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건 당연히 우리 포함 관계를 사용할 수 있어. 포함 관계.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이면 얘. 나는 P가 Q 안에 쏙 다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갑니다. 자, 그럼 P랑 Q랑 R을 좀 더 볼 건데요. X는 2의 배수야. 그럼 좀 몇 개만 좀 해볼게, 얘들아. X는 2의 배수니까 뭐 대략 조금만 우리 나열해보면 2, 4, 6, 8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2의 배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뭐 당연히 루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뭐냐면 x는 뭐 뿔마 루트 2 정도. 그 다음 뭐 뿔마 2 정도. 자, 2의 배수니까 4 나올 수 있죠. 그럼 6은 뿔마 뭐 루트 6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어. 그럼 얘는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유리수랑 무리수가 같이 있는 느낌이 될 수 있겠죠. 됐어. 자, 루트 x는 2의 배수니까 자, 루트 x가 2의 배수면 우리 뭐가 있어야 돼? 루트 x가 2가 나오려면 뭐 4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곱수 중에서 2의 배수니까 뭐 16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니? 또 2의 배수 2, 4, 6 6은 뭐 36도 있겠고 뭐 이런 느낌으로 쭉 있겠어. 됐어? 자, 그럼 일단 포함 관계부터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봐봐. 얘들아, 당연히 2의 배수랑 여기도 2의 배수죠. 그치? 그럼 얘가 R은 P 안에 일단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P는 Q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2, 그 다음에 여기 뿔마 4니까 쭉쭉쭉 가겠죠. 그러면 R이 P 안에 들어가고 P가 Q 안에 들어가고 얘를 조금 우리가 진리집합을 먼저 따져봤을 때 요 정도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다 따로따로 쓴 거는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봐주셔야 되니까. 그럼 얘들아, not P면 not Q이다 보다는 자, 우리 P면 Q이다, not P면 not Q이다를 우리가 어차피 볼 거면 not보단 뭐가 좋아? 그냥이 좋으니까 당연히 대우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Q이면 P이다를 뭐로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Q가 P 안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얘는 거짓이 나오면서 첫 번째 우리 해당하는 답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시 얘도 not Q이면 not R이니까 R이면 Q 안에 들어갑니까? 아, R이면 Q 안에 들어간다. 그럼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1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P면 Q에다가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얘도 P면 Q에다가 참이니까 답이 1이 나올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대우해보면 P면 R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R은 P 안에 반대로 들어갈 거니 얘도 거짓이 나오겠다. 그럼 얘도 0이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 싹 다 더하니까 정답은 2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선생님은 이렇게 진리집합을 조금 표현을 좀 해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함 관계를 알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아마 해설지에는 이게 발레들이 써져 있을 거예요. 자, 발레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이렇게 진리집합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발레들이 보이는 거고, 자, 그렇게 막 조사하지 말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느낌이 있으니 이런 것도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1회 어땠습니까? 또 할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슬슬 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뭔가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겠다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나오는 주제가 있어. 그치? 뭐 산술기하든 뭐 함수값이든 함성함수, 역함수, 뭐 대칭성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 자, 그 개념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서 낯선 문제가 나와도 내가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요 추기모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믿어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아직도 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습하는데, 자, 우리 벌써 11회라는 건 얘들아, 지금 현강 친구들은 1회부터 4회까지 다 풀어있는 상태, 뭐 이제 5회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 5번이나 풀었고요. 자, 20회부터 12회까지 총 몇 회죠? 9회. 그럼 총 14개나 풀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공부를 허투루 한 거다. 우리가 시간 낭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아쉬운 거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공부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앉아서 그냥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셔야 모자란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잘하는 부분은 당연히 실수 없이 잘하시면 되고요. 모자란 부분은 자꾸 메꿔가면서 스스로 채워나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10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